제가 생각할 때 이거 모른다 그러면 카페 창업하시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스타입니다. 정말 훌륭한 커피 한 잔을 위해서는 잔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잔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커피 맛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어벤시에서 나온 이 아로마 컵입니다. 커피를 위해서 만든 컵이거든요. 실제로 이 컵에 동일하게 커피를 추출해서 각각 다른 잔에 따라서 마셨을 때 커피 맛이 달라지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왜 동일한 커피를 추출했는데 잔에 따라서 커피 맛이 달라지는 걸까요? 커피 맛은 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입이 아프게 여러분들께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맛을 느낄 때 대부분 우리 혀를 통해서 맛을 느낀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음료를 먹을 때 향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혀를 통해서 맛을 느낀다고 생각을 할까요? 향으로 느껴지는 맛은 전비강과 후비강을 통해 느낍니다. 우리가 커피를 마실 때 코를 통해서 들어오는 휘발성 향미들은 우리의 전비강을 통해서 뇌에 전달되게 됩니다. 그리고 후비강, 입 안에서도 똑같이 휘발성 아로마들이 휘발되겠죠. 그 휘발되는 향들이 입 뒤쪽으로 코를 통해서 뇌에 전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커피를 마셨을 때 입을 통해서 느껴지는 맛과 향들은 대부분이 이 후비강을 통해서 뇌로 전달되는 맛과 향일 확률이 더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젤리를 먹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코를 막고 젤리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단맛, 그리고 질감, 그 다음에 약간의 신맛 같은 느낌?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다가 코를 한번 탁 여는 순간 젤리가 갖고 있는 포도나 뭐 오렌지나 딸기나 이런 향과 맛들이 느껴지실 겁니다. 맞고 젤리를 먹었을 때는 혀에 있는 미뢰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맛들만 느낄 수 있고, 코를 푸는 순간 후비강으로 들어오는 향들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말하는 커피의 맛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커피에서 센서리 용어이죠. 여러분 커피 하실 때 센서리 용어로는 이 향과 맛을 나눕니다. 향은 뭐라 그러죠? 아로마라 그러고, 향과 맛은 총체적으로 우리가 플레이버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제가 텀블러를 하나를 준비했어요. 파나마 게이샤의 정말 고급스러운 워시드 커피를 제가 추출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 텀블러에다가 담았어요. 그리고 하나는 자 이런 센서리 잔에다가 잡았다고 예를 들어봅시다. 만약에 이 텀블러를 사용을 해서 커피를 마셨다. 어때요? 전비강으로 들어오는 휘발성 아로마들을 제가 마시는 도중에 느낄 수 없겠죠. 작은 구멍을 통해서 나오는 커피가 혀에 닿는 부분도 다를 거고, 후비강을 통해서 전해지는 아로마도 더 풍성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 잔에다가 똑같은 커피를 마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에 커피를 담고 마시면 어때요? 잔의 형태 때문에 내 코를 컵이 모두 감싸죠. 그러면서 커피가 가지고 있는 휘발성 아로마들을 충분히 전비강을 통해서 흘려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커피를 마실 때 입 안으로 들어오는 커피 액체 자체가 혀의 미뢰에 닿는 부분도 텀블러와 마실 때랑은 또 다를 거고요. 후비강으로 느낄 수 있는 향의 양 또한 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잔을 활용해서 동일한 커피를 마실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커피 맛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 커피의 맛을 온전히 우리 고객 혹은 내 손님이 느끼셨으면 좋겠는데 이 잔의 한계 때문에 그 커피의 맛을 100% 느끼지 못한다면 너무나 아쉽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커피들을 테이크아웃 잔으로 마시는 거를 지향합니다. 테이크아웃 잔도 우리가 뚜껑을 덮어서 주기 때문에 손님이 첫 모금에 이 커피의 향과 맛을 온전히 즐기지 못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불가피하게 테이크아웃을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커피를 마실 때 뚜껑을 열어놓고 커피를 마십니다. 왜냐? 전비강과 후비강으로 들어오는 커피 향을 충분히 즐기기 위해서. 좋은 커피일수록 반드시 이 루틴을 지켜요. 자, 앞에 보시면 얘는 평소와 동일한 에스프레소 잔이고요. 에스프레소용으로 나온 아로마 잔입니다. 이 컵에 에스프레소를 담아서 마실 때는 전비강으로도 충분히 전해지지만 코를 충분히 감싸진 않죠. 이 에스프레소 잔 보세요. 훨씬 더 코 쪽을 감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최종적인 커피 맛은 달라지는 거예요. 좋고 나쁨을 떠나서 이 두 잔은 동일한 커피를 담아서 마시더라도 다른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아로마 잔 보시면 중간에 이 선이 있잖아요. 여기까지만 커피를 따라라 라고 추천을 해요. 왜 그러냐? 커피를 가득 따라서 마신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마시는 각도에 따라서 이 컵이 충분히 내 코를 감싸지 못합니다. 근데 커피 향이 적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 잔을 훨씬 더 많은 각도로 구부려야 되기 때문에 이 컵이 충분히 내 코를 감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입 안에 들어가는 음료의 각도도 다르겠죠.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와인잔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와인을 마실 때 와인을 우리가 팔부까지 가득 달진 않죠. 실제로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컵의 디자인만 바꿔서 커피 맛을 바꾼 브랜드의 사례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잔에 따라서 커피 맛이 달라지는 이유는 잔의 두께와 재질 때문입니다. 이런 전비강과 후비강을 통해서도 그 커피의 맛을 느끼지만 뇌에서 총체적으로 맛을 판단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맛을 촉감
촉감으로도 느낍니다. 예를 들어 이런 유리컵은 좀 더 가벼워요. 이런 자기 컵은 좀 더 무겁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거운 컵을 사용해서 커피를 마실 때 커피가 좀 더 무겁다고 느낄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내식도 되게 무거운 식기구들을 주거든요. 무거운 식기류들을 잡고 음식을 먹으면 더 맛있게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급 레스토랑을 가시면 무거운 식기류들을 주시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 맛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레스토랑의 하나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잔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내가 플라스틱에 주느냐 종이컵에 주느냐 자기 컵에 주느냐에 따라서 고객은 맛을 다르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커피를 위한 아로마 잔이라든지 정성스럽게 만든 잔들 같은 걸 보면은 이 쉐입의 형태라든지 이 두께를 디테일하게 좀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컵에 따라서 커피 맛이 달라지는 이유 세 번째는 컵의 색깔과 모양에 따라서도 커피 맛을 다르게 느낍니다. 제품이나 포장의 색만 바꿔도 고객이 느끼는 단맛의 비율을 10% 정도까지도 올릴 수 있다고 해요. 평균적으로 사람들은 분홍색 컵에 음료를 담아 마실 때 이 커피가 달다고 느낄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똑같은 음식을 둥근 접시에 담았을 때와 각진 접시에 담았을 때 손님들이 어떻게 느낄지 실험한 결과 똑같은 음식이더라도 둥근 접시에 담은 음식을 더 달다고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지어 손님들은 이 컵의 모양에 따라서 그 커피의 맛이 어떤지 좀 기대하게 되고 그 기대에는 최종적인 커피 맛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겠죠. 그래서 요즘에 나온 커피 아로마 잔들이 다 굉장히 둥근 형태의 쉐입을 가지고 있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스페셜티 커피는 기본적으로 산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맛의 형태를 연상하고 기대감을 형성하기 위해 컵 같은 것들을 좀 더 둥글게 만들면 산미 같은 것들을 중화시키는 느낌이 들게 하지 않을까? 라는 그냥 제 뇌피셜. 자, 제가 이렇게 컵에 따라서 커피 맛이 달라지는 이유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어요. 중요한 것은 고객이 이 커피를 마시기 전에 커피에 대한 맛의 기대감을 형성하게 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전비 강의를 통해서 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향을 먼저 맡아봄으로써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무거운 컵을 써서 좀 더 고급스럽다는 느낌의 기대감을 형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잔의 디자인이라든지 어떤 색깔도 신경을 써서 이 커피를 마시기 전에 이 커피에 대한 맛이 어떨까 예측하고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얼마나 프로페셔널한 사람이 추출했고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고 얼마나 좋은 재료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고객에게 해드리는 것도 커피 맛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긍정적인 기대감을 형성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긍정적인 기대감은 당연히 맛에 영향을 미치겠죠. 여러분들이 커피 한 잔을 맛있게 추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객들이 그 커피를 마시기 전에 이 커피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제 맛이 혀가 아닌 뇌에서 느끼는 거라는 거를 이해하셨나요? 이해했다면 한 잔의 퀄리티를 높이는 것에 집중하는 건 기본이고, 맛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늘릴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컨텐츠를 준비하는데 제가 예전에 읽었었던 책 찰스 스펜스의 왜 맛있을까와 최나건 대표님의 맛의 원리를 참고를 했는데요. 이 두 권의 책은 카페 창업을 준비하시거나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 번씩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 두 권을 읽기 전까지에는 카페 창업은 잠시 멈추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알면 알수록 복잡해져요. 이런 걸 꼭 알아야 되나요? 물론 몰라도 장사가 잘 될 수 있고, 몰라도 커피를 즐기는데 여러분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내 고객에게 돈을 받고 커피를 판다 라고 하시는 분들, 이걸 조금이라도 내가 더 공부해서 더 맛있게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공부해두면 더 풍성하게 커피를 즐길 수 있고, 또 더 나아가 소비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맛있는 커피 한 잔을 제공해 드릴 수 있겠죠. 결국에 다름은 디테일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네, 오늘도 제가 준비한 이 컨텐츠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다음에 또 유익하고 재밌는 커피에 관련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